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2022년도에 남은 하반기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이 인증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교육 VOD 그리고 유망 업종, 히든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 토요일의 주인공 만나봐야겠죠?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 뭐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 이 시간에 정말 대참사가 벌어져서 사실 마음도 많이 아프고 저희 방송 보면서 제가 그때 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이 참사 내용을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안 죽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했다가는 방송 못 나갈 것 같아요. 칼리 전문가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는 일단 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FOMC 결과로 인해서 저는 조금 더 사실상 빅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는 대응 전략이 조금 더 확실해야 되는데 시간대가 이제 새벽 3시를 넘게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까지 사실상 완벽하게 리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예상이나 이제 시나리오들을 일단 좀 많이 세웠었는데 일단 시나리오는 다 맞췄다. 시나리오는 다 맞췄었는데 일단 이번 본장 자체는 좀 재미없어서 특히나 좀 야간장은 좀 많이 힘들게 했었고 대신에 오전장 수익은 좀 잘 가져가면서 그래도 한 주 동안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시장에서 뜨겁게 각광받는 종목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와 그리고 전기차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전기차와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를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요. 김정철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좋아하진 않아요. 방금 차 보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새로 차가 한 대가 나와서 이제 그 차가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 가서 이제 얘기 좀 하느라고. 그렇죠. 네, 그런 거고요. 차를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차가 이제 좀 최대한 좀 열심히 노력은 하죠. 네. 근데 차에 대한 이제 거의 이제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대참사 일어나서 이제 소유욕이 없습니다. 네. 무소유가 맞다. 아니 지나가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서 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이제 소유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지나가다가 죽어도 내 탓이에요. 그럼 무조건. 소유욕 없으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무조건 내 테슬라, 탓이라서. 현대차, 기아의 장단점 한번 알려주세요. 네, 뭐 무조건 어디 지나다닐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기차가 열심히 지금 뭘 하고 있죠. 뭘 하고 있는데 테슬라, 현기차, 폭스바겐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심할 구도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딱 그냥 얘기 드릴게요. 지금은 테슬라가 거의 다 뭐 휘어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기차 쪽이 워낙 빠르게 치고 나갔고 현기차, 현대, 기아차 줄여서 현기차라고 한 겁니다. 원래 현대, 기아 이렇게 종목명으로는 현대차, 기아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폭스바겐이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폭스바겐 이제 포르쉐까지도 상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각자 전기차 분야로 막 지금 열심히 지금 가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당연히 기선제압은 테슬라가 한 상태죠. 근데 문제는 이 테슬라하고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각각 좀 달라요, 좀 많이. 방식이 많이 다른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가 사고 싶으면 사. 인터넷으로 그냥 네가 사고 싶으면 알아서 사. 주문해. 우리는 딜러 없어. 니들 알아서 해.
그리고 현대차, 기아는 당연히 딜러 영업진이 많이 있죠. 폭스바겐 마찬가지로. 전 테슬라 이런 방식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좋죠. 차 사러 갔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차 사러 갔을 때 죽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안 가도 되니까. 예, 인터넷으로 사면 얼마나 편합니까? 예, 좀 우리나라는 차 사러 갔다가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나라예요. 예, 신고해도 어차피 아무도 출동 안 하는데 일단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딜러들이 이제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가 좀 늦게 나오잖아요. 네. 차가 요즘에 좀 차가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스포티지가 2년이 걸리고 막 그래요. 1년 반 6개월이 걸리고.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딜러들이 좀 이제 직영 딜러 말고 본사 딜러 말고 가맹, 그러니까 영업 딜러인데 그냥 지점이죠. 지점 같은 건데 본사가 직영하지 않는 그런 데서는 이거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어요. 오래 걸리니까 돈 받아놓고 잠수. 예. 딜러가 그 현대차, 기아 브랜드 달고 딜러들이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영업 방식이 다 딜러 영업 방식이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신차를 사실 때 반드시 입금은 딜러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그 회사 이름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뭐 폭스바겐도 현대차, 기아랑 비슷하게 합니다. 정책도 다르고 가격 전략도 많이 차이가 나죠. 가격 전략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요런 이 방식 때문에 사실 혁신적이다. 그래서 애플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애플이 상당히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근데 이제 이런 방식들의 장단점이 좀 있죠.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이런 그 딜러 영업 방식의 장점을 가지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가장 이제 미래차로는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자율주행 방식이 차이인데,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 방식이 누적되거나 추적되어 있는 기술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비전 방식으로 써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눈처럼 카메라를 왔다 갔다 해서 그 카메라로 구분값으로 구분하는 그런 자율주행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초반에는 상당히 자율주행으로 치고 나가기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뒤로 가면 갈수록 기술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레이더한테 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레이더는 빔을 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걸 받아가지고 장애물, 물체, 모든 걸 다 인식하는데 사람의 눈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건 사실 레이더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현대차, 기아가 상당히 앞서가 있다. 물론 폭스바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테슬라는 중국 의존도가 좀 줄어들 경우 점유율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테슬라가. 근데 미국이 IRA 법안을 통과를 했는데 중국 거 아무것도 안 쓰겠다 그래놓고 중국에다 열심히 차 팔고 있어요. 차 만들어가지고 테슬라가 중국에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열심히 다 차 팔고 있거든요. 미국도 참 IRA 법안 이거 미국은 어느 기준으로 뭘 제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 뭐 제재가 자기 맘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예, 자, 그리고 폭스바겐과 현대차, 기아는 중장기 대결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 테슬라가 지금은 상당히 강하지만 뒤로 갈수록 좀 도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일단 승용차 쪽은 일단은 이제 좀 밀리기 시작할 거라고 좀 본인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냥 트럭 쪽이나 이쪽을 좀 집중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시간은 지금 테슬라가 지금 당연히 앞서 있지만 테슬라가 얼마나 방어하느냐 싸움이고, 결국은 이제 현대차, 폭스바겐, 기아, 그 다음에 일본의 그런 회사들, 도요타, 렉서스, 그 다음에 혼다 뭐 이런 쪽이랑 얘기를 싸울 텐데, 일본은 사실상 하이브리드 쪽으로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거의 일본은 물 건너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이 유일하게 도요타 하나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도 곧 폭삭 망할 것 같다. 일본은 섬 전체가 가라앉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 수소차가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수소차가 과연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많이 쓰인 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상당히 좀 유리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폭스바겐이 워낙에 좀 강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있죠, 이쪽이. 그래서 이쪽 싸움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소차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수소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어요. 네, 현대기아차 버린 거죠,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기아가
수소가 지금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데 오늘 간만에 또 수소 이슈가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정책 모멘텀을 어떻게 좀 잘 이어가 볼 수 있을까. 사우디 저기 금목걸이하고 있는 왕자님 비살만 왕자님이 원세자님 오신다잖아요. 올지 안 올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올 수도 있다는데 왔을 경우 뭐 수소 관련해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게 이제 과연 가능하다면 저는 현대차 기아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폭스바겐 테슬라에 끼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와 현기차 그리고 폭스바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미국의 전기차 대장인 테슬라가 지금 전체 1위잖아요. 네. 테슬라와 리비안 등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테슬라부터 보시면 일단 최근에 이제 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약 400달러 고점에서 지금 현재 200달러대 겨우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는 거의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하락해준 모습인데 저 역시도 이제 본부장님 좀 생각이 비슷한 게 이제 다른 여타 경쟁 업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신차를 내놓고 전기차 경쟁이 계속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08년도 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처음 나왔을 때 애플이 지금처럼 십몇 년 동안 우뚝 대장을 가져가는 것처럼 테슬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물음표가 많이 드실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전기차는 사실상 뭐 내연 기술보다는 배터리로 해서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충분히 갖춰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너무 많은 경쟁 업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사실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본다라고 하면 향후 주가 흐름 자체도 워낙 이 테슬라라는 종목 자체가 CEO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또 입으로 트위터를 이제 또 인수까지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바라봤을 때는 과연 또 시장에 어떠한 막말을 또 던질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출렁거릴 텐데 현재 215달러 가리키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근데 제가 이것도 한번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은 드렸었지만 사실상 이제 70달러 부근대까지 보여져요. 그래서 이 테슬라 가격대는 일단은 100 초반 그리고 70 이렇게 자리값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자리값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전저점을 깨고 전저점 기준이라고 하면 올해 5월 말에 가리켰었던 이제 최저점 라인대를 이제 다시금 돌파하냐 마냐의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앞에서의 급등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테슬라 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의 급등을 너무 크게 보여줬다 보니까 저는 낙폭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조금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되려 조금 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일단 180달러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리비안은. 근데 지금 현재 20달러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고점 대비 거의 이제 뭐 한 80%까지도 지금 낙폭을 가져간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중간에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했었던 파동이 없이 거의 원의 하락을 계속 가져갔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32달러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대 지금 83달러. 근데 제가 가장 좀 이상적으로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는 61달러대까지도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 현재 지금 같은 움직임으로 봤었을 때 전기차 전 종목이 같이 오르지는 않겠죠. 상대적으로 경쟁 움직임이 있었고 앞에 상승과 하락분에 따라서 영향도 같이 받기 때문에 저는 리비아는 조금 더 긍정적. 테슬라는 좀 부정적으로 지금 일단 좀 바라보고 있다. 자, 자세한 종목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노란 독방 참여해서 저한테 질문 주신다라고 하면 자리값 정확하게 제가 체결해서 말씀드려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관련 종목들로 저는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사실상 유가가 다시 반등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90달러 이상대까지도 지금 반등을 다시금 노려주고 다시 100달러대까지도 좀 노려줄 수 있는 추세가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결과가 이어지는 내용 자체는 지금 봤을 때 올해 또 기록적인 라니냐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46도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이제 뭐 땅이 다 메마르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활주로를 이제 폐쇄를 할 정도로 지금 라니냐가 지금 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정말 좀 추우셨죠. 네, 오늘 너무 이동하셨을 때 추웠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이 동아시아는 지금 일단은 또 한파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파가 찾아오면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 증가, 그러면 유가의 가격 상승, 유가 가격 상승이 생각한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일단 뭐 친환경이나 태양광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반사 이익으로 어떻게 보면 올라와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동아시아 뭐 요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인원들 가지고 이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동아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일본 따지고 본다면 10억 명이 넘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상해랑 베이징 쪽에 더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단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이 동아시아 또 엄청난 추이가 올 가능성을 지금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유가 상승을 조금 더 크게 다시금 $100 그 이상까지도 한번 칠 수 있을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관점은 조금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드리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추가로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금리가 0.75%포인트 오르면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스텝다운을 기대했지만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중단은 아직 시기상조다. 또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었는데요. 금요일 증시까지도 계속 여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까지도 중앙은행이 30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요.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지속되는데 이번 FOMC 회의의 리뷰와 향후 금리 정책에 따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가 FOMC 주간이었습니다. 네. FOMC 주간은 항상 흔들리고 변동성이 많고 힘들고 우리나라도 안 그래도 대참사로 힘든데 증시까지 힘들어요. 항상 변동성이 있는 그런 주였고요. 일단 FOMC 회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FOMC 회의가 있었고요. 있었던 이 FOMC 회의가 현재 지금 끝났고 끝나면서 지금 시장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0.75% 인상할 거다라는 생각을 예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말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걸 기대했냐면 스텝 다운 해가지고 속도를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낮춰주지 않을까. 금리 인상 속도가 정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차로 막 150, 160 밟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150에서 좀 떨어져서 140, 130으로 좀 130km로 좀 살짝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긴 가는데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FOMC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걸고 그 기대감으로 우리나라도 주가가 2,300포인트 넘게 올라왔고요. 나스닥도 뭐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제 요거를 깡그리 다 뭉개버리는 회의가 됐습니다. 자, 11월 FOMC 회의입니다. 기자회견 전에 성명서를 배포했어요. 배포 자료를 받고 기자들 괜찮은데 이거?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시장이 살짝 밀었다가 살 돌아 나왔어요. 돌아 나오면서 야 이거 괜찮다. 이거 너무 좋다. 괜찮다 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 때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네. 나쁘지 않은데 그 기자 몇 명이 계속 파월 의장한테 그냥 추궁하듯이 계속 물어봐요. 계속. 그래서 그럼 금리 인상 좀 속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계속 하는데 파월 의장이 결국 화가 나가지고 결국 뭐라고 했는지 뒤에 얘기 드릴게요. 자, 4연속 자이언트 스텝 75bp를 인상을 했습니다. 1bp에 0.01%니까 75bp면은 0.75%. 여기서 bp는 뭔가요?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영어로 좀 써놨는데 좀 멋있게 보려고 영어로 써놨어요. 원래는 중립금리인데 중립금리란 말 요즘 잘 안 써서 중립금리란 말을 안 써가지고 중립금리가 이제 최고 올라왔을 때 목표금리를 이제 중립금리라고 해서 썼는데 중립금리란 말도 요즘 잘 안 쓰더라고요. 파월 의장은 트렌드에 민감해요. 자기가 중립금리 처음 얘기해놓고 잘 안 써요. 자기가 다시 또 금방 바꿨어요. 또 자, 터미널 레이시라고 해서 이제 목표금리 딱 잡아놓고 이게 이제 9월에 다 풀로 점도표를 보면은 9월에 이제 어느 정도 점도표 한 4.5, 4.6 뭐 이 정도였거든요. 성명서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속적인 인상, ongoing increase 보이시죠? 이런 멘트를 던지면서 결국 금리 레벨 상단을 더 올리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이거
4.6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 5% 그냥 넘길 수도 있어. 넘길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5.12 충분히 넘길 수 있어. 라는 뉘앙스를 던지면서 결국은 시장이 뭐야 이거. 너 뭐 속도 낮춘다며. 이거 속도 낮춘다고 하니까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니네는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도 마시고 있냐. 김치국도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김치국을 뱉은 거죠. 자, 페드 피벗이라는 얘기는 피벗은 사실 윤지에 맞지 않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금리 올릴 거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면 미세 조정하겠다는 게 피벗이고요. 셋다운은 이 금리 인상 속도를 각을 좀 살짝 너무 높으니까 살짝 낮추겠다는 건데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계속 이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 계속 있는데 도달이라기보다는 이게 도전적인 질문, 도발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발하는 질문 계속하니까 파월 의장이 결국은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거는 very premature, 그러니까 시기상조다. 김치국 마시 마라. 그리고 ongoing increase 그냥 무조건 계속 인상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오르다가 그냥 다이빙했어요 바로. 다이빙 슈퍼 다이빙 했거든요 완전히. 아마 그때 증시 그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은 거의 경악스러울 정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예. 미 연준이 이제 현재는 이제 높이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 금리의 목표 상단을 이제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기간하고 속도별을 약간 기간을 그 다음으로 놓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속도를 맨 나중으로 두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월이 결국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로 잡을 수 있다. 경기 침체 오면 그때 가서 금리 내리면 된다. 근데 인플레는 못 잡는다. 이거 지금 못 잡으면.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매파적인 뉘앙스로 결국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 국채 10년물 금리하고 2024년 기준금리 전망인데 이게 결국은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즉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미 연준이 선택하는 게 이게 맞다고 보는 건 뭐냐면 결국 미국이 금리 인상 전체 목표 레벨을 올린다는 건 뭐냐면 미국 경기에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고, 오히려 미국 경기가 더 안 좋고 경기가 침체될 걸 예상하면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리겠다. 그때 가서 금리 내리면 되지 않냐? 금리 내릴 카드가 분명히 생기지 않냐? 그러면 금리를 올려놔야 금리를 내리죠. 예. 금리를 올려놓지도 않는데 금리를 내려서 정책 수단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지금 올려놓는 건 나중에 금리 인상 했다가 금리 인하로 돌아설 때 큰 폭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거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이제서야 깔리기 시작해요. 이 해석이 어제 하루를 더 가더라고요. 어제 하루를 왜 더 갔냐? 영국이 쓸데없이 또 따라하니까. 영국 따라쟁이들 되게. 영국 자기들은 경제도 안 좋으면서 자기들이 왜 자이언트 스텝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뭐 잘 나가나? 저희 유로존 탈퇴하고 나서 지금 포퓰리즘으로 유로존 탈퇴해가지고 영국 국민들의 3분의 2 이상, 약 70% 이상이 후회한대요. 그때 유로존 탈퇴한 거를. 영국 그 보수당의 그 포퓰리즘 이거에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유로존 탈퇴해가지고 영국 수많은 일자리가 날아갔습니다. 영국이. 지금 근데 영국이 지금 쓸데없이 그거 한다 그래서 과연 영국이 그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어제 좀 밀렸는데, 저는 이제 요 레벨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제 10년물 금리도 같이 올라가주고, 물론 단기물이 더 빨리 올라가긴 해요. 단기물이 더 빨리 올라가는데 이번에 주는 뉘앙스는 뭐냐면 단기물이 빨리 올라가더라도 장기물도 올리겠다. 왜냐면 장기물이 올라가줘야 금리 역전 현상이 덜 나오고 그래야 사실상 시장이 정상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서 저는 오히려 이 방향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번 달 FOMC 회의는 아무 시장에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12월 FOMC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11월 FOMC에 너무 사람들이 막 몰몰돼 있길래, 아니 11월 FOMC는 어차피 별로 안 중요해요. 12월이 제일 중요합니다. 12월 가야지 거기서 그날 결론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제가 12월 FOMC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12월 FOMC는 딱히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 연준이 이렇게 한 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지수는 11월에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약간의 자신감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FOMC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럼 칼리 전문가님, 미 국채 가격은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그 뜻을 밝혔지만 파월 의장이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거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당장은 장기물 그리고 단기물 모두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로 ETF 그리고 ETN을 선별한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ETF, ETN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보고 있고 제가 네. 뭐 작년 그 이전부터 계속 이제 추천주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ETF도 이제 섞어서 이제 계속 지금 노란톡방에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거의 이제 뭐 30%대 이상 수익을 냈었던 5일 하락. 레버리지 2배 상품을 일단 좀 잘 가져갔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일단 제가 조금 천천히 보고 있어요. 일단 좀 놓친 종목도 좀 많고 한데 일단 가장 최근에 일단 ETF 기준으로 좀 아쉬웠던 게 저희 이제 항생이 201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22년 6년간의 데이터로 봤을 때 사실상 가장 최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반등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 FOMC 이후에 이제 딱 다음 주에 이제 이거를 가져가면 되겠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고 가져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오늘자 항생 테크 레버리지 종목이 20% 가까이 육박을 했습니다. 정말 좀 아쉬워요. 지금 이미 항생 자체도 이미 1000포인트 이상 지금 금요일자 낮 시간부터 해서 벌써 2시 뭐 5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거의 뭐 한 1000포인트 오른 거는 네.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바닥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 대비 지금 반발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는 자리. 그래서 역사상 최저점으로 지금 또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하루 만에 올라 버리기 때문에 다시 재진입 타이밍을 보기가 이제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문 주셨던 뭐 사실상 금리와 지금 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뭘까요? 가장 가격이 비싼 거. 달러요. 그렇죠. 달러죠. 달러가 지금 사실상 뭐 다른 기타 통화 대비 정말 가장 비싼 움직임.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뭐 사실상 114달러 가져갔다가 다시금 낙폭 보여줘도 지금 계속 재차 상승. 본부장님이 지지난 방송 때도 계속 설명드렸던 게 쉽게 달러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올해는 계속적으로 달러 상승은 강달러를 계속 볼 수도 있고 이게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엔저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딱 그 말씀드렸던 방송 때 엔화 지금 이만큼까지 엔달러 환율 자체가 150엔 돌파? 이거는 나라 자체에서 개입을 할 것이다. 정확하게 거기서 개입을 하면서 한번 눌러줬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제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채를 좀 대량 대량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국 내 국채를 파는 게 아니고 미국 국채를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사실상 일본이랑 중국이 일본이 1등, 중국이 2등, 미국채 보유국 중에 1, 2등을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봤었을 때 제가 이번 투자 전략은 뭐냐면 이 엔화가 저는 일본 정부에서 결론적으로는 안정화를 좀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되려 지금 여러분들 가장 조금 빈틈을 좀 노려보자. 그래서 일본 증시에 상장된 나스닥이나 이제 S&P에 상장된 기업들을 좀 보고 나서 엔화 상승 효과까지 같이 한번 좀 노려보자. 두 마리의 토끼를 좀 잡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항생을 놓친 관계로 요거를 월요일 날 꼭 공개해 드릴 테니까 이거 정말 궁금하시다.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그리고 단기적인 대응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제가 월요일 날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에도 정말 쉬어갈 틈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엄청나게 많은 빅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정말 강력한 이벤트는요, 바로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그 밖에도 중국의 관군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 등 험난한 한 주를 예고하고 있는데 각 전문가님들이 집중하는 이벤트와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 일단 우리나라 선거는 아니지만 네. 미 중간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봐요. 다음 주는 일단 미 중간 선거가 가장 중요한데
다른 거는 제가 일요일 날 시간에 어차피 증시 일정 관련해서 한번 할 거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좀 얘기 드리고 오늘 미 중간 선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중간 선거 중간 점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2027년까지 너무 길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한데 일단 미국은 임기 4년 동안 대통령 재임 임기가 4년이에요. 중임제니까. 우리나라는 단임제죠. 5년 단임제. 미국은 4년 중임제. 자, 임기 2년 차 말에 상원 의원의 3분의 1 하원 전체를 뽑는 중간 선거가 진행됩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네. 우리나라도 반드시 도입이 필요합니다. 도입이 시급합니다. 네, 2027년까지 너무 길어요. 일단 미국은 임기 4년 요때 하는데 지금 딱 이제 그때가 온 거죠. 그때 왔는데 지금 공화당이 대약진을 진행 중입니다. 공화당이 상당히 지금 득세를 하고 있어요. 자, 총 435명의 하원의원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35명의 상원의원, 100명 중에 35명의 상원의원이 바뀌는 겁니다. 자, 원래는 민주당이 원래 정말 원사이드하게 밀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 민주당이 IRA 법안을 통과하면서 네. 이게 통과가 되면서 상당히 좀 지지율이 상당히 좀 반등을 했고 거기에 낙태법 이슈 이거 지금 미국은 지금 요게 엄청난 이슈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섞여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공화당 지지자가 섞여 있는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 대혼란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가 낙태를 인정하지 않고 낙태를 인정하지 않냐 이거 가지고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 사회적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지지율이 좀 반등했어요. 반등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바이든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들어가면서 최근 공화당 지지율이 살짝 올라오고 있다. 자,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이렇게 중간 선거 딱 되기 전까지 인플레이션 엄청 많을 때 바이든 지지율이 거의 우리나라 현 대통령님하고 별 차이가 없게까지 밀려요. 예. 별 차이가 없었게까지 밀렸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IRA 법안이 딱 통과하니까 지지율이 훅 반등을 합니다. 쑥 반등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양당의 지지율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게 확률이 완전 바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민주당이 다시 또 꼬꾸라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이제 답보 상태에 오니까 바로 공화당 지지율, 공화당이 반대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던 공화당 네. 반대파가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거죠. 자, 사실상 지금 높은 확률로 공화당 승리가 전망이 돼요. 하원 같은 경우. 지금 공화당이 워낙 득세하고 있는데 하원을 다 바뀌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원은 동수인데 부통령이 마지막 결정을 하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건 다름없는데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으로 바뀐다는 거죠. 싹 다. 공화당으로 바뀌면 공화당이 사실상 지금 225석에서 지금 저는 한 230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럼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상원은 좀 달라요. 상원은 뭐가 좀 다르냐면 상원은 지금 현재 3분의 1, 35석이 바뀌는데 이 35석 중에 대부분이 공화당 의석이에요. 원래가 공화당 의석인데 공화당이 한마디로 약간 방어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방어전입니다. 방어전인데 공화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냥 본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46, 공화당 47인데 저는 상원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그래도 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상원에 51대 49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간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은 아마 레전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다 맞췄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법안이 들어와도 미국은 상원 다 통과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념과 선호계층 우세적 경제 외교 상징색인데 어떻게 보면 편하시냐면 미국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 미국 공화당이 우리나라의 국민의힘과 비슷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의견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 공화당하고 같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많이 다르다고 봐요. 예, 엄청나게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거의 뭐
무늬만 그 미국 공화당은 비슷하다고 보고, 근데 색깔은 좀 비슷해요. 색깔은 원래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힘이 그 미국 공화당 색깔을 좀 따라 쓴 게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빨간색 바꾼 거예요. 예, 이건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게 다 중요합니까?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나라 지금 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통령님 이하 낸시 펠로시 의장 패싱하면서 날려버린 전기차 보조금, 그 되찾아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먼저 병을 주고 약은 아직 못 가져왔어요. 아직 현재 우리나라 현재 정부는 병을 얻었고 약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약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 받겠다고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고 현재 지금. 자, IRA가 재개정될 가능성이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재개정을 과연 시켜줄까요? 절대로 안 시켜줄 거예요. 이거 되게 복잡해요. 재개정하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재개정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재개정을 하려면 어딜 공략해야 되냐? 공화당을 공략해야 돼요. 공화당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우리 유방이 이렇게 힘든다는데 너네가 지금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공화당 제가 볼 때 그런 머리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공화당에서 IRA 재개정하는 거를 진행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자국 우선주의가 원래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IRA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이 그래서 지금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소재는 매우 유리하다. 그냥 자동차 완제품 자동차, 전기차는 불리한데 2차 전지 소재 쪽은요 엄청나게 유리하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 소재 쪽은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던 거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도 많이 오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보면은 현대차, 기아 주가는 안 가는데 LG에너솔루션 신고가 다 그렇죠. 삼성 SDI 급등, SK이노베이션 혼자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약간 그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종별로 그러면 어느 종목, 어느 업종들이 문제가 되고 어느 쪽이 문제가 안 되냐. 여러분들 자동차만 지금 알고 계시죠? 이거 말고 몇 개가 더 있어요. 태양광부터 해가지고 과연 태양광 풍력은 그럼 망할 것이냐 다시.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제가 그 이유와 관련주 토픽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노란톡 메신저 상에서 이걸 자료를 싹 다 정리한 토탈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올려드릴 겁니다. 이거 올려드리면 여러분은 중간 선거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어차피 우리나라 선거도 아닌데 뭐 이렇게 집중해서 봅니까? 우리나라 선거도 잘 안 보시는데 요즘에. 네, 가장 중요한 그 정보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더 남았어요. 네. 역대 중간 선거 이후에 미 증시는 항상 상승 방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여기에 어느 정도 왜 동의하냐면, 요즘에 대부분의 전문가들 뭐라 그러냐, 미 증시 중간 선거 이후에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안 오를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다 틀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 틀리고 제가 봤을 때는 증시가 상승 방향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노란톡방에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한번 만나고 오시죠. 자리까? 자, 매도 체결. 자, 769 매도 체결이고요. 69 기준으로 801 자리까. 주문 접수 완료. 자, 좌표도 보시죠. 좌표도. 자, 69 기준으로 30 커팅 가져가고요. 자, 매도세가 연출되고 지금 보여준 자리가. 자, 단기 변동성이 잡히더라도 지금 801 자리가 볼 거고요. 자, 69 기준으로 지금 30일 1차 청산. 731 1차 청산. 자, 터치 보여주면 지금 39까지 보여줬죠? 터치 보여주면 본절 70일 달면서 볼게요.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은 딱 저점 한 번 더 밀리면서 넘어오는 매도 템포에서 정리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힘싸움 중이죠 지금.
자, 저점 밀리고 있고요. 36, 31 자리값 1차 청산, 34, 33, 32. 자, 31 터치 보여줬습니다. 최소 본절 달면서 지켜볼게요. 정정 확인. 자, 본절이 71 본절로 볼 거고요. 자, 일단은 40틱. 아, 어렵다. 69, 70. 자, 주문 70, 접수 완료. 711자리가 월청 보이시죠? 711 월청 대기. 좋습니다. 네, 60틱으로 가져갈게요. 자, 60틱 수익으로 일단 마감 보이시죠? 자, 매도 체결. 자, 주문 501 접수 자리값 완료. 퍼팅. 어우, 세겜이네요. 자,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지금 491자리값 본절 주문 자리값 접수 완료. 잡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최소 확인. 본절. 주문 접수 완료. 자, 본절 대행 보면서 자, 얘는 455까지 지금 열려 있어요. 455, 456짜리 값 볼게요. 456 올청 대기. 주문 접수 완료. 자, 주문 456 체결. 자,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산 봐주세요. 자, 459 올청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1 매수 체결. 자, 71 기준으로 지금 39 커팅. 주문 접수 완료. 39 커팅에 지금 관점에서 자, 여기 자리값 스위칭까지 주문 볼게요. 접수 완료. 자, 400 돌파. 자, 403. 자, 409 자리값 미리 걸어 두시고요. 409 자리값 일단은 40틱이죠. 자, 403. 자, 아까랑 똑같이 445 자리값 올청 주문 접수 볼게요. 완료. 자, 자리값 터치 1차 자리값 나왔고요. 자, 올청 자리값 15,445 올청 대기. 자, 최소 본절 자리값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절 자리값 69 자리값 주문 접수 볼게요. 완료. 자, 본절 딜. 자, 32. 자, 전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엔 가자. 5초, 4초, 3초, 2초, 1초. 자, 39 터치. 아우, 이제 주네요. 네, 75T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69 매도 체결. 자, 주문 401 접수 커팅. 완료. 자, 요거 마지막. 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요거는 정말 마지막 자리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 타이밍엔 지금 일단 추세가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볼 거고요. 일단 차트상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0.5, 382 구간대에서 전 저점 밀고 넘어가니까 얘는 지금 일단은 305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올청자리값 같이 잡으시죠. 중간에 본절 타이밍은 제가 드릴 테니까 올청자리값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65틱입니다. 65틱 자리값 한번 볼게요. 자, 저점 깨고 320 터치. 자, 317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17) 16 13 12 11
자, 9까지 6. 좋습니다. 네, 65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59 매도 체결. 자, 91자리값 주문 커팅. 접수 완료. 결론적으로는 돌파 못하고 리테스트 관점으로 지금 죽는 자리값으로 일단 좀 보고요. 전저점 이탈하는 자리값 1차로 볼게요. 자, 41. 자, 15,527. 자, 30씩 조금 넘죠? 59 기준으로 27자리 값으로 볼게요. 27. 1차 청산.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본절. 결국에는 이 자리 값을 안착해주는 파동이 나왔으면 어느 구간이든 재차 매수 관점 보는 건데 자리값 타이밍을 잡진 않았죠, 제가. 미리. 자, 35. 자, 27자리 값 1차 청산. 리테스트 관점으로 나오는 매도세였잖아요.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수능 자리값으로 지금 결국에는 돌파 자리값 못 보여주고 앞에서 추세선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고 나서 이 자리값을 재차 돌파를 해야 되는데 못 보여줬죠. 재차 못 보여주고 나서 여기서 잡히는 매도세다 보니까 보통 이런 자리값이 힘이 강력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이거 터치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자, 492 터치 보여줬죠? 자, 일단은 그러면 지금 21자리 값 4씩 확보. 정정 확인. 자, 무난하게 쏟아지면 지금 430이에요. 430.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100틱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10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81달러 하락한다 그랬는데 올랐어요. 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근데 다음 주까지는 81달러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도 그렇고요. 최근에 천연가스 재고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유가가 좀 밀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저는 90일까지 상승한다라고 얘기는 드렸었는데 90 초반대까지는 일단 상승 보여주고 나서 지금 다시 좀 꺾이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역시도 지금 76.9, 그러니까 77 정도까지는 이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이후서부터는 12월 초부터는 다시금 강력한 상승 추세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매매 조심스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 모두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골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골드 반등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지난주에 좀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일단 1677까지 안착 후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했는데 1677을 안착을 사실 한번 하질 못하고 깼어요.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절반만 맞은 거예요. 절반 틀린 네. 거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FMC 영향권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목표치가 한 1,700달러가 일단 있는데 1,700달러까지 가기 전에 한번 눌림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골드 일단은 다시금 1615까지 좀 눌러줬다가 다시금 재반등, 그러니까 눌러주는 자리값까지는 좀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 자체가 이제 그만큼 상승을 좀 못 보여줬고 지금 현재 금요일장 기준으로도 이제 강한 상승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1650, 저는 1732까지 지금 표시했었던 자리값까지 반등 다음 주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나스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반등인데 반등 가다가 말아가지고 일단 근데 목표치는 왔어요. 목표치는 한번 왔거든요. 왔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히 따지면 맞은 거예요. 맞긴 네. 맞은 건데 11,734까지 갔는데 11,734 한번 찍고 갔거든요. 찍고 네. 갔기 때문에 찍고 사실상 밀릴 때만 못 맞춘 거지 나머지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시 12,000포인트까지 못 가더라도 11,7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저 역시도 일단 12,000까지 계속적으로 도달을 못 해줘서 지난번 얘기 드렸던 12,050까지는 못 가져갔었는데 일단 지금 저도 저점을 가져가고 있고 다음 주 빅이벤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급반등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구리는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밤의 주잘백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